이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되 많은 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 단체연합 그리고 오르가지 시민연합에 함께하고 있고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공동대표입니다. 네. 첫 번째 귀한, 정말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찾아보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만에 이곳에서 첫 번째 강의를 부탁할 강사님을 모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입을 모아서 우리 정말로 한 분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미국 변호사이시고요. 고전인문학 세인트폴 대표이신 정소영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대한민국의 실상을 그리고 나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관이 얼마나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오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좋아요. 뵙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제가 숭일교회에서 그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기 뒤에 제가 계시는 김미성 집사님한테 인천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근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저보고 아주 기초를 가까이 하니 쉽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도 잘 모르고 그냥 가볍게 왔는데 기초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급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의 준비에 핀트를 좀 잘못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은 제가 뭐 굉장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 사실 야매 선생님입니다. 제가 세계관에 대한 뭐 전문적인 학위를 받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신 것 같아서 저라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매 선생 특유의 시험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해주시고요.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고 지금 www.saintpaulworldview.org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쭉 나온 책은 제가 글로벌 성경만 번역했고 나머지가 쓴 책들입니다. 인터넷에 가시면 다 사실 수 있고 하니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그냥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책은 특징이 쉽습니다. 네, 그 다음 좀 저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좀 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무슨 전쟁이냐? 세계관에 대한 전쟁인데 오늘은 제가 세계관 얘기를 별로 하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세계관을 저는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지난주에 막 설명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대전제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그 대전제인데 이 대전제를 바꾸려고 하는 전쟁이 지금 한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전제가 성경 말씀은 진리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첫 구절이 거짓말로 시작되면 그 나머지 구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전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은 그런 사람보다는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을 대전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언어로 좀 바꾸면 이래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또는 진리가 있다.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팩트, 사실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하고
그런 게 어딨냐. 모든 것은 시간이 변하면 이제 변화하는 거고 진화하는 거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심지어 윤리와 도덕도 상대적인 것이지 시대의 어떤 산물이고 관습의 산물이지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봐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병에 물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게? 물이 다 안 찼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은 없고. 근데 우리는 이게 딱 털어보면 물 몇 cc라는 객관적인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물이 많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적다고 느끼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니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짧은 책인데 이 니체가 주장하는 건 그래요. 선과 악, 절대적인 도덕 기준 그런 거 이제 우리 초월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대 상관없이 그냥 네가 생각하는 그것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인라이트먼트, 계몽의 시대가 열렸어. 그동안 중세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무 억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기존 펴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좀 살아보자.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쟁은 전선이라는 게 있죠. 전쟁을 해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역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죠? 마리우폴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다가 또 돈바스가 공격을 받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전선이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전선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전선이 있는데 지금 하나가 가치 전쟁 전선이 있어요. 가치 전쟁, 역사 전쟁, 문화 전쟁이에요. 그 가치 전쟁은 인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인권은 천부 인권입니다. 천부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건강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일단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권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없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 인권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 인권이라고 정하자. 그래서 이거는 서로 좀 봐주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권을 다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역사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굉장한 역사 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1776년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만들면서 천부인권을 천명하고 인간에게는 생명과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그런 천부적인 권한을 받았다. 이런 거를 표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뉴욕타임즈라고 미국의 주류 언론이 있는데요. 그 주류 언론에 있는 니콜 한나 존스라는 흑인 여성이 있어요. 칼럼니스트죠. 그 사람이 1619 프로젝트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역사는 1776년 영국에서 독립한 그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1619년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로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 미국이란 나라는 태생이 인종주의적이고 태생이 노예 국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미국 시민권 갖고 싶어 해요. 그죠? 특히 뭐 아프리카나 또 못 사는 나라는 아메리칸 드림 아니야? 우리도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죠. 지금은 코리안 드림이에요. 동남아 사람들한테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야.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인종주의로 점철된 나라야. 고로 미국은 가치가 없고 미국은 해체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우리나라 역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헬조선이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고 오히려 저기 계신 북조선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1919를 되게 요즘에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19년 3.1운동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독립정신, 태동,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고, 1948년 대한민국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착공이 된 나라가 완공이 된 때가 1948년 8월 15일이다 라고 하는 게 정통사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48년 건국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우리에게는 오직 1919년이 진짜다 라고만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런 그 건국의 아버지들, 또 부국의 아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과 과 중에서 과를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마구마구 비난을 하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이 찌질이도 못 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더 기반을 닦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없는, 이상한, 저는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애비 없는 자식, 풀의 자식,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본과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문화 전쟁이에요. 미국의 여러분, 정치적 올바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 안 들어보셨어요? 오, 이거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올바름, 여러분 올바름 하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올바름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걸 구별하는데, 그것의 기준은 서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말해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 야 이건 죄야, 이건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야. 그럼 가장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크리스천들이 적이 되는 거야. 또한 문화 다양성 이래가지고, 우리는 문화가 다양한 거 다 좋아해요. 다양한 거 좋지만 모든 문화가 다 건강하고 받아들여지만 하진 않죠. 여러분, 식인종들이 있는데 식인종들이 식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니죠. 문화 가운데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가 있고, 인류가 반드시 버리고 타파해야 할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다 다양하지, 원주민들 문화 다 인정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요, 이 전선들이 가장 치열하게 끝에 모이는 것이 법입니다. 법. 왜냐하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 그러면 제가 지금 전쟁, 큰 전쟁은 뭐다, 그죠? 그리고 그 전쟁의 각각 포인트는 뭐다? 역사와 문화와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제가? 가치. 그 세 가지 전선이 있으면 이제 전쟁을 하려면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술이 무엇인가? 언어 혼란 전술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선전하고 선동하고 많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사랑이란 낱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자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 그 단어가 사전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단어가 없으면 생각이 막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독서를 많이 시키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어량이 곧 그 아이의 지적인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 시냅스는 그 단어량으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유튜브도 좋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갖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막 많지만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얘네들이 지금 우리의 말을 갖고 놀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성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성별 하면은 남성, 여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성별이 이 단어에는 뜻이 다양하단 말이야. 하나는 생물학적인 성별,
영어로는 sex, 섹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성별, 젠더라는 단어가 있단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너네는 남성, 여성밖에 없는 줄 알았지? 그것은 의사들이 애기가 딱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정해주는 성이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성 아닐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의사들이 병원에서 써주는 성이고 네가 나중에 자라면서 네 마음에 드는 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젠더야. 그래요. 원래 젠더는 문법에서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우면은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젠더라고 해서 문법 단어였어. 근데 그 젠더를 싹 갖고 와가지고는 사회적인 성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것을 젠더라고 하고 그 젠더에 기반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공교육, 모든 공교육에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다름을 가르치거나 남성과 여성의 고유함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젠더 이러면서 세상에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어. 여러분 시스젠더, 아젠더, 인터섹스 뭐 그런 다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의 대학 시험 보러 가죠? 거기 원서 쓸 때 한 50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이미 미국과 서유럽 다 넘어왔어요. 두 번째, 결혼이란 단어예요. 결혼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언약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딱 두 사람밖에 못해.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런 거 안 돼요. 결혼은. 그것이 하나님이 오리지널리 디자인하신 결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뭐라고 싹 바꾸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배타적인 언약이 아니고 두 사람 간의 동의와 계약이야. 이렇게 바꾼 거야. 이 두 사람은 남남대도 되고 여여대도 되고 요새는 사실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존재예요. 한 사람과 강아지. 이것도 결혼했었어. 뉴질랜드는 그 결혼을 인정해주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원래는 통신교였는데 자기가 자기 개랑 결혼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결혼식을 안 시켜줘가지고 아예 목사 안수를 받아버렸어요. 네, 그런 식으로 결혼의 개념을 완전히 바뀌고 지금 다 웃으시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조만간 우리나라 온다니까요. 세 번째, 가족이 우리는 혈연과 입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민법상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주로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진 공동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뜻이 맞는 생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쉐어하우스하고 가족이에요. 네, 성수가. 피가 안 섞여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생활을 좀 아끼기 위해 가지고 그냥 쉐어하우스처럼 같이 살면 그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 범위가 한정없이 늘어나고 맨날 바뀌겠죠. 그 우리 민법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춤추듯이 바뀌어야 하는 이상한 그런 혼란이 오겠죠. 낙태! 여러분 낙태는 분명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태아 살해입니다. 정확하게 명시는. 근데 이거를 임신 중단이다. 여성이 나의 임신 상태를 스탑시킬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그것이 여성의 권리로 보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둬야 되잖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냐 이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살인행위로 보시고 계시거든요. 왜냐 여러분 각자를 모태에서부터 수정 순간에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과 스페셜한 사명을 갖고 이 땅가운데 보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태아의 생명을 암세포 덩어리처럼 여기는 순간 여러분의 존엄성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유, 방종, 사랑, 음란, 평등, 공평 이런 것들을 모두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뱀의 혀 같아요. 뱀의 혀.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딱 두고 보면은 이게 99%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1%가 굉장히 교묘한 거죠. 마치 선악과 사건에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 그랬니? 뱀이 그렇게 싹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말 갖고 장난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 2007년 정도부터 차별금지법을 계속 제정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만들면서. 근데 지금껏 막아내고 있죠. 2022년 현재까지. 근데 그거는 정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헌신하신 수많은 크리스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굉장히 최근에는 2017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 헌법의 36조 1항에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을 기초로 한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양자 빼고 그냥 성평등으로 하자. 이게 개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양자 왜 빼냐고, 양성해야 된다고, 혼인은 양성이야, 남자 여자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더니 뭐 양자 하나 빼먹어가지고 그렇게 팔로 떨고 난리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섹스하고 젠더는 같은 뜻이야 우리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양자를 빼고 성평등을 하면서 가르치고 젠다 딱 쓰고는 그 다음부터는 헌법이 50개 성을 다 인정하니까 결혼을 다 인정해줘.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속지 않고 막아냈죠. 낙태죄가 지금 위헌 판결이 났는데 낙태죄 위헌 판결에서 태아를 생명이 아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낙태 때문에 여자를 감옥에 보내는 건 좀 심하니까 좀 적절히 합의해가지고 태아의 생명도 좀 존중하면서 여성들의 어려움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라 했던 것이 낙태죄 위헌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급진적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거 낙태죄 폐지됐으니까 임신 거의 끝날 때까지 애를 다 죽여도 된다고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는 10주 이하는 좀 봐주고 10주 이하라면 3개월? 그 전까지 좀 봐주고 그 다음 9개월, 10개월은 애를 죽이지 못하게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무슨 소리냐 9개월, 10개월 막달 나오기 직전까지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한 가지 각종 학생 인권 조례, 시군구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생각이 굉장히 다른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제가 외국 많이 다녀봤거든요. 많이 다녀봤는데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 포함.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차별적인 나라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 각 영역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고 여성가족부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경력단절 여성법 이 모든 것들 장애인법, 문화다양성법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냥 있는 법 가지고 지금까지 하듯이 하고 만약 그 법이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잘 안 됐다면 그런 거 좀 보완하면 되는데 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이거죠. 항상 앞에 붙여요. 포괄적 다 포함하겠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자꾸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 이슈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2020년 제가 장혜영 의원이 6월 19일날 발의한 것까지는 제가 팔로우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박주민, 이상민, 권인숙, 남인수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도저히 그 팔로우업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이 사람들이 미친듯이 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들이 내는 법의 공통점 그 한 두세 가지만 그냥 짚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1조 하면 목적이 나와요. 목적은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법을 찾아봤어요. 헌법상의 평등권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우리 헌법은 딱 하나예요. 제11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뭐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은 법적인 형량을 받게끔 법 앞에 평등한 그것이 우리 헌법이 주장하는 평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측할지도 못하는 사생활의 모든 영역까지도 국가가 다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를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나 또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다음. 그러면서 여러분 법을 잘 모르시겠지만 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예요. 정의. 저희가 공부할 때 법은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의 부분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성별이란 해서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대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무슨 성일까요?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서구에 있는 베스킨 라빈스 31 같은 그런 다양한 성들을 이미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여기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딱 넣은 거예요. 제가 그 테드톡이라는 그 유명한 외국 방송이 있는데 그걸 봤더니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시스젠더래. 그래서 시스젠더가 뭔가 찾아봤더니 내 생각과 내 바디가 일치하는 사람을 시스젠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마음도 여자라고 생각해. 그럼 시스젠더야. 그러니까 온갖 단어를 다 지어낸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서로 어긋나는 애들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모든 성들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적 지향이란 하면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등등 등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안에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 다 들어갑니다.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정의라고 딱 해놨어요. 정의는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특히 법적 정의는. 그리고 성별 정체성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 일치하면 일치하고 불일치하면 불일치해야 되는데 법에서 이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 그러면 이 법, 이러한 정의와 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다 통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 법의 금지 대상과 차별의 범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부의 어떤 한 행위를 하면은 다 차별이야. 근데 그 차별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어쩌고 저쩌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하고 등쭉 사회적 신분하고 등 나왔죠. 그리고 가로치고 그 모든 23가지 정도들 이걸 다 정리하면은 세법은 23가지인데 이 23가지를 다 성평등이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휘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별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인간들에게 괜찮고 오히려 옹호하고 조장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평등, 이 모든 것들을 성평등이란 말로 딱 요약해 놓고는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은 그것이 다 차별이고 그렇다. 근데 이거 어느 영역에서 그러냐?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 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이나 이용,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고용, 사람이 직업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화, 용역, 서비스, 우리가 음식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서비스업에도 종사해야 되죠. 교육도 그렇죠. 행정 서비스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성평등을 어기면은 너희들은 다 혼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 그래서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용, 직업의 영역, 재화, 서비스의 영역, 교육, 기타 등등 삶의 모든 영역을 국가 권력이 포괄적으로 규제하겠다.
두 번째는 국민의 헌법상 부여된 법 앞의 평등과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겠다. 또 문제는 그 23개의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또 충돌을 해요. 장애인하고 동성애자하고 누구를 더 우대해야 돼요? 네, 장애인은 도덕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쵸? 근데 동성애는 도덕적인 이슈가 있죠. 논란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나이 그리고 종교 이런 거 다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신천지하고 우리 정통교회하고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23개가 서로 갈등하고 하면서 이 사회가 완전히 그냥 갈라지게 돼 있어요. 또 문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무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를 어떤 남자인데 제가 광화문에서 실제로 본 사람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머리를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금발 가발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를 입고 여기다가 미스코리아 띠 같은 거 메고 이렇게 막 가고 계시더라고. 왔다 갔다. 또라이죠? 그쵸? 100% 또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고서는 좀 무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묘한 감정이에요. 제가 그분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묘한 감정이라서 제 얼굴 표정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떨떠름했겠죠. 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이 경우에 그분이 저를 자신의 성적 지향을 갖고 혐오했다라고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자기가 저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기관에다가 얘기하면은 제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그 떨떠름한 표정은 그분의 성별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증명하겠어요? 자기가 그 기분 나빴다는데 내가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100번 말해본데 그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제 눈빛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우리나라 법뿐만 전 세계 법에 없는 법이에요. 피해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이만저만해서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해주세요 하고 하는 말이지 가해자가 나는 피해를 안 입혔다고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저보고 감옥을 가라 그러면 저 가겠어요. 근데 저한테 끊임없이 돈을 내라 그러면 저 진짜 싫거든요. 근데 이 법은 한번 걸리면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를 내야 돼요. 권고를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 걸리면 국가위원회가 너 차별했으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가 문제가 많아요 하고 트위터를 날렸단 말이죠. 그 트위터를 날렸으니까 동성애자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트위터를 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걔네가 한 사람 두 사람 저한테 다 고소를 해요. 그럼 제가 돈을 다 물어줘야 돼요. 10,000원씩만 물어줘도 끊임없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나는 이거 나의 종교적인 신념이야. 그럼 나는 절대 이 트윗을 내릴 수가 없어. 난 정말 진실만을 말할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죄질이 나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저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잘못이 내가 한 100만 원치를 했어. 근데 네가 고의적이고 되게 악질이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5를 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법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그럼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면은 우리는 항상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그죠? 동성애는 죄야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우리는 곱하기 3 내지 곱하기 5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이 100만 원 있는데 그거 다 주고 나도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길바닥에 나앉고 인생이 완전히 파탄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곱게 감옥에 가 있는 게 낫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이 다 망가지게 돼 있다면요. 누가 무서워서 이 법을 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을 역차별하고 자유를 금지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해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 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교계에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무죄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거 그냥 써놓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심상정 의원이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이거 목사님들이 그렇게 돈 많이 안 내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을 하지 거기 그냥 써놓기만 하고 집행할 의사가 없는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해외 사례 몇 가지만 인터넷에서요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폐해 치기만 하면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지만 지금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각 주별로 차별금지법이 다 있고요. 미국 연방 하원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미국 전역을 덮는 걸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에서. 근데 지금 맨 앞에 보시면 콜로라도주 제과점의 잭 필립스 아저씨 케이스 제가 써놨는데 이분은 지금 케이크 아티스트예요. 케이크를 만드시는 자영업자죠. 이 자영업자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동네에 있던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자기 결혼하니까 결혼 축하 케이크,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으니 저랑 비슷한 수준의 옆에 가게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위터한테 또 올렸고요. 요즘 SNS 진짜 무서운데 그거 보고서는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가 이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7년을 싸웠어요. 7년을. 그래서 이게 주 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났거든요. 판결 나면 뭐예요? 7년 동안 일 못하죠. 7년 동안 온갖 언론의 시달림을 받죠. 그러니까 가족과 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진짜 훌륭하시게 끝까지 싸워가지고 자기가 그냥 대표 선수다 생각하신 거죠. 내가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법원에서 받아내겠다 해서 버텼는데 이 승소 딱 나온 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똑같이 이 동성애 이 인권 옹호하던 단체 그 변호사 단체도 있어요. 우리나라 민변 비슷한 그런 단체에서 와가지고는 이번에는 나 사탄 숭배자인데 말이지 사탄을 숭배한다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줘 한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나 그런 거 못 만든다 했겠죠. 나 크리스찬이니까. 소송 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파멸이 될 때까지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한 명을 확실하게 조져놓으면은 그게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겁이 나가지고 못한단 말이죠. 그 효과를 노리는 거야. 두 번째 이 워싱턴주 꽃집 할머니 바론을 할머니 있는데 이분이 2021년에 판결이 났는데 패소했어요. 이분은 또 어떤 경우냐면요 꽃집을 엄청 열심히 하셔서 70이 된 할머니예요. 지금은 그게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2021년까지 소송한 것이죠. 결국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을 시작해서 80까지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랑 10년 동안 거래하던 동성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10년 동안 거래하던 동성애자가 동성 결혼한다고 이 꽃다발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얘야 내가 너랑 좀 친하고는 하지만 나는 꽃다발을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일을 못한단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솜씨를 가진 다른 꽃집을 가거라 하고 소개를 해줬어요. 얘는 그냥 오케이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파트너 이 할머니랑 친한 그 동성애자 말고 그 아이의 파트너가 또 SNS에 올렸네. 내가 지금 동성 결혼하려고 우리 파트너가 잘 아는 꽃집에 갔더니 이걸 하더라. 또 그 얘기를 듣고 워싱턴주 검사가 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또 민변 같은 단체가 또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분을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워싱턴주에서 패소를 했어 이분이. 근데 처음에는 이분의 사업장 있는 재산 다 뺐고 이분이 그동안 70이 될 때까지 부었던 연금 다 뺐고 완전히 파탄 나는 거죠.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꼿꼿하고 계속 버티고 싸워가지고 그냥 5,000불 주는 걸로 끝났어요. 5,000불에 합의했어. 할머니도 거의 다 피곤해서 나 이렇게 못 버티게 80이 되버려가지고요. 못 버티겠고 그냥 5,000불 그냥 주고 치워버려 이래가지고 끝났지만 이런 케이스가 지금 꽃집
제과점,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 티셔츠 만들고 컵 만들고 할 때 그 메시지 넣어주는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 지금 미국에 수도 없이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 인권이에요. 전통적으로 여성은 좀 보호받는 클래스였잖아요. 보호받는 여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스포츠는 여성들끼리, 그죠? 여성 스포츠 여성들끼리, 여성 격투기는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지, 남자 격투기 선수랑 여자 격투기 선수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근데 실제로 격투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개골 파열. 근데 그거 말고 제가 갖고 온 것은 이 수영 선수예요. 리아 토마스라고. 이 친구가 2022년 3월, 굉장히 최근이죠? 최근에 전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전에까지만 해도 남자였어. 남자였는데 그때 남자일 때 랭킹이 462위야. 미국 전체에. 근데 딱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성기수술 안 했어요. 호르몬만 맞추고, 호르몬만 맞고 대출산했는데 미국에 있는 여자 대학생 선수들을 다 그냥 올킬 1등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이거 너무 페어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호르몬을 맞아도요, 남자의 골격, 폐활량, 근육량 이런 것들 여자랑 너무 다르게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이 2022년 3월에 발표를 했어요. 트랜스젠더가 나와도 되는데 12살 이전에 수술한 애들만 나와라, 이렇게 바꿨어요. 사실 그것도 웃기죠. 근데 올림픽은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올림픽은 테스토스테론이니까 남성 호르몬의 레벨만 시합 직전까지 맞추면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스포츠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수영만 그런 게 아니라 육상 이런 데서 지금 소송 엄청 걸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전용 공간을 이 트랜스젠더 남성들이 와서 계속 같이 쓰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목욕탕에 남자 들어간 거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강남 목욕탕에 트랜스젠더로 하면서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신고해서 쫓아내는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그거 못 쫓아내요. 그 미국 LA에서 한국인이 하는 그 찜질방 있죠? 그 찜질방에서는 한 번 들어왔는데 못 쫓아내고 주인이 나는 못 쫓아낸다 그래서 있던 여자들이 다 나갔거든요. 있던 여자들이 다 나가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시위했는데 그 여자들이 차별금지법으로 다 걸렸어요. 웃기죠? 그래서 요새는 그 LA에 있는 찜질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트랜스젠더 떴다 하면은 거기 한 군데로 그냥 몰고 나머지 여자들 딴 데로 다 보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온 이 사진은 카렌 화이트라는 이 트랜스젠더인데 이 사람도 수술 안 했어요. 호르몬만 맞고. 근데 이제 아동 성범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남자 감옥을 갔어요. 근데 얘가 나 너무 무서워. 나 여잔데 남자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영국은 그 Gender Recognition Act가 해가지고 이 젠더를 주장하면 그걸 받아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법에서 검사를 해보더니 그래 너는 여성 감옥에 그냥 같이 가라 했는데 여성 감옥에 가자마자 석 달 안에 같이 있던 여자 2명 강간하고 그거 무섭다고 한 여자 죄수들이 있었겠죠. 나 쟤랑 같이 샤워하는 것도 싫고 걔네 다 차별금지법으로 또 고소했잖아요. 야가.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제가 이 사건은 사실은 2021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감옥 안에서 죄를 저질러가지고 종신형을 다시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이 그렇구나 했더니 2022년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윌리엄이라는 남자가 나 여자인데 왜 나를 남성 간수가 설치를 하냐. 감옥에 들어갈 때 몸에 뭐 위험한 거 이렇게 만져보나 봐요. 저 잘 모르겠지만 죄수들 몸을 더듬나 봐요. 그랬더니 나 여자인데 왜 남자 간수가 내 몸을 더듬냐고. 여자 간수가 더듬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여자 간수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나 싫다 이래가지고 소송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자 감옥에도 가고 여자 간수가 더듬기도 하고 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웃을 일인가요? 사실 제가 재밌게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살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 종교의 자유 침해 영국 사건인데요. 초등학교 돌봄 교사로 목사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외가 매월 6월이면은 프라이드 만스라 그래가지고 퀴어 축제를 한 달 내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옷 벗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길에 많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목사님이 야, 이 퀴어 축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좋지 않다 라고 이제 트위터에 쓰신 거죠. 트위터가 문제인데 그걸 보고 학교에서 이 목사님을 해고했어요. 왜냐? 너는 이렇게 관용과 포용이 부족하고 평등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국은 평등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해고를 시켰는데 이분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되냐 이러고 싸워서 다시 복직은 되었지만 영국은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성분, 흑인 여성분이 시장보고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은 약간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나온 당이 Christian People's Alliance, 기독인 당이에요. 그 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소도시 시장 후보로 이분이 나오셔서는 그 공약집 있잖아요. 정책 공약집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는 거다 쓴 거예요. 그리고 확 뿌린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시고 이분이 현재 소송 중이시고 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교육이에요. 교육. 제가 첫 번째는 숭실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숭실대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서 깊은 기독교 대학인데 2019년도에 숭실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어요. 숭실대 니네는 왜 기독교인만 교직원을 뽑느냐는 거죠.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인을 교직원으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설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당연하지 기독교 대학에서 동성애자를 고용하는 게 맞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전혀 맞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논리는 숭실대가 기독교 대학이긴 하지만 니네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냐. 그쵸? 니네가 100% 니네 돈으로만 학교를 운영하면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대학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학 중에 국가에서 돈을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거의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학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세우거나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독교 대학의 설립 정신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학들도 아마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문을 닫던지 학생 수를 확 줄여서 그냥 국가한테 일도 돈을 안 받고 그냥 기독교 대안학교처럼 가던지 그런 그 기로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서구에는 공립학교예요. 5살부터 애들한테 드래퀸 스토리 아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드랙 아티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 친구들은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아주 영롱한 니나 영동김이라는 유명한 드랙 아티스트가 있어요. 요즘 트랜스젠더들이 하는 최고의 직업이 이태원 바에서 젠더 바에서 그 드랙 아티스트를 하는데 그 드랙 아티스트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머리에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막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을 하는 그게 이제 가장 핫한 직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태원 바에서 그냥 하면은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학교에서 초청을 해요. 국립도서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는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결혼해도 괜찮고 이런 동화책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순수한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아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애들 다 안고서 저렇게 막 애들은 재밌겠죠. 어른들이 막 이상하게 화려하게 와가지고는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국가가 돈 떼가지고 공립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도서관이 되게 웃겨요. 학교 도서관 이런데
또는 공립도서관에서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책은 안 받아줘요, 잘. 그런데 이 진보 좌파 쪽 책은 엄청 많아요. 제 책도 저는 그렇게 세게 쓰는 사람도 아닌데 제 책도 어느 학교 중학교에서 안 받아줬어요. 국어 선생님이 제 책 너무 좋다고 이걸 좀 도서관에 구비해서 아이들 독서 토론에 씁시다 했는데 도서관에서 안 받아주고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은 모방 범죄라는 걸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모방으로 동성애자가 돼요. 지금 특히 위험한 애들은 중학생. 이런 아이들은 그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것들 보면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쿨하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자아이들. 페미니즘 막 이런 거 받아들이면은 이제 남자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쿨한 여성 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 될 거야. 이게 요즘 중학생들 유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영어를 진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TV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메리키언이 남의 연예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들이 얘네 너무 귀엽다, 괜찮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이제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네, 다음.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이 대한민국을 지키잖아요. 막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차별금지법 치셔가지고 법안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정말 꼼꼼히 읽고 이 법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나한테 적용을 시켜보시면 알고는 찬성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좌파든 진보든 무엇이든 이것이 내 아이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법인데 사상이죠, 사상.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미 대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한미 대사뿐만 아니라 서구에 대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서유럽하고 북미가 다 지금 동성애에 넘어가가지고 이번 퀴어 축제 때에도 이분들이 다 그쪽 사이드에 가가지고 지지 발언한 거 아시죠? 뉴질랜드 대사는 동성애자 부부인데 자기는 백인인데 파트너는 일본 남자예요. 둘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미국 대사도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모든 유럽의 모든 이 대사관들이 다 이 동성애를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세계대전이에요. 이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안 쓰러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걸 못 지켜내면 지켜낼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판이 오실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좀 지켜내서 우리부터 다시 역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 세계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막아줘야 돼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차마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사상적 배경이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있죠. 그분들한테 이걸 알려야 돼요. 그분들은 공천밖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쪽수가 많고 힘이 있는 쪽으로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투표할 사람이 많다 이걸 얘기하면은 이분들은 그냥 우리 편 들고 저쪽이 많다 싶으면 저쪽 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바른 정보도 주고 압력도 행사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러니까 막 욕하는 문자 이런 거는 보내지 마시고 정중하게 크리스천답게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자꾸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 안 붙어도 그거랑 되게 비슷한 법들을 개정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거 내가지고 가정의 정의를 없애버려요. 아예. 그 가정의 정의가 없어버리면 건강가정기본법은 아무나 다 같이 살면 다 지원해주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별금지법 이름 안 붙었는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조금씩 단어로 말장난 아시죠? 말을 없애거나 붙이거나 바꾸거나 정의를 바꾸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대 의사를 표시해 줘야 돼요. 댓글 달든지 청원을 하든지. 요즘에 이 손가락 워리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 외에도 지금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시도 조례, 인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조례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 보면은 차별금지법이라고 써놓지는 않았는데 효과는 동일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못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다들 댓글 다시고 청원에 참여하시고 서명하시고 뭐 시간 되시면 시위도 하시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누굴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같이 좀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정소연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제가 강의만 하고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는 어르신께서 이렇게 종이에 질문을 적어주셔가지고 이 답을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좀 짧게 한 10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차별금지법 발의안은 국회 회기가 바뀌면 폐기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폐기됐는데 지금까지 2007년부터 매번 발의하고 그 이제 안건이 뭐 소위원회 뭐 이런 데 법사위를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스탑되고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발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되고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슈는 진보냐 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한테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100% 그쪽에서 발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 정부에 들어서 만약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협조하겠다 이러면 우리도 용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나 정부, 정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목회자나 교단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단 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거는 한신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신대가 어느 교단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인데 그 한신대가 속한 교단은 차별금지법을 적극 찬성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에는요,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다 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감리교도 두 쪽, 미국 장로교도 두 쪽. 그래서 누가 떨려놨겠습니까? 정통이 떨려놨어요. 정통의 돈도 다 뺏기고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카타콤을 가는 것이죠. 그죠? 네. 성경과 세상과 타협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잘 보시고, 목회자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다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사건 목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종교개혁은 누구에게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읽으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목숨 걸인지 안 걸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만약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서 있다,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양이 똑똑해야 돼요. 양들이 목자를 좀 분별하시는 실력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서 실제 동성 결혼한 숫자는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이 법적으로는 그 남자 여자만 혼인신고가 가능한 그런 법 체계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혼인신고를 받아달라고 소송을 한 게 2016년에 김조광수라는 사람하고 오승환인가 하여튼 두 동성 커플이 했는데 서대문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또 최근에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레즈비언인데 여성 커플 둘이가 또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그전에는 아예 구청에서 말도 안 돼 하고 보냈는데 일단 접수는 받아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물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래서 정확한 커플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표 선수로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사는 사람들은 뭐 말도 없이 많고.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두 개만 드릴게요. 없으시면 저는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그쪽에서 퀴어 축제 할 때요. 그 유튜브에 방송을 4시간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4시간을 열심히 보진 않았지만 대충 다 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나씩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축제가 아니에요. 그 퀴어 축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직전에 광고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유튜브 방송하면 보통 광고를 보고 우리가 본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가 뭐였냐면은 HIV,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하세요라는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래서 정말 잘생긴 젊은 총각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HIV 동성애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20분이면 피검사 한 방울이면 검사 끝나고요. 만약에 HIV를 걸려갖고 에이즈 걸리고 약 먹으면 돼요. 노 프라블럼. 이러고 퀴어 축제를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뻔히 아는 그 나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청년들에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고 평생 그 정말 너무 힘든 질병이 에이즈는 면역불균증이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다 걸리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살고 일찍 죽게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냐, 마치 좋은 것이냐, 마치 문화적으로 앞서고 선한 것이냐 하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그들 망해가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좌우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그 미혹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데 어르신 여러분들 많이 애써주시고 또 젊은 친구들 오셨으니까 주변에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사랑인데 지들이 하든 말든 냅둬.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는 참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게 무슨 교단이에요? 저 교단 이름 몰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